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물 건너온 택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택배 기사라는 직업을 쉽게 보면 쉽게 볼 수도 있고 어렵다면 어렵게 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고 어렵게 볼 수 있는 건 다른 직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이겠네요. A. 택배 기사가 되고 싶다고 한 시청자분께서 체력이 좋다고 하셨는데 체력이 좋다, 운동 경력이 있다고 하신 분들 여러 보았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힘들다고 그만하셨습니다. 물론 체력이 좋은 건 일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붕어님께서 잘 지적하셨듯이 초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국토부에서 전기차 트럭을 대상으로만 배차 넘버를 발급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전기 트럭을 사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트럭은 이미 샀는데 얼마 안가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건 지입기사의 이야기이고 월급기사나 쿠팡맨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기 비용도 안 들고 일을 하다가 나한테 안 맞다 싶으면 그만두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2년만 일을 하고 그만두어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A분께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월급기사나 쿠팡맨으로는 유튜브에서 본 택배기사 매출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워라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워라밸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게 돈을 벌거나 남들보다 더 빨리 배송을 해서 18시 이전에 모든 배송을 마치면 A분께서 원하시는 저녁 있는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J 택배나 쿠팡 지입기사로 들어가서 좋은 지역을 배정받아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월급과 워라밸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워라밸은 솔직히 포기해야 하죠. 저는 솔직히 워라밸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도 안 한 사람들이 워라밸은 있죠? 라고 물어보기 때문이죠. 이 시작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제 소득은 제 또래하고 비교하면 높은 편이죠. 근데 하루에 최소 12시간 일을 합니다. 제 또래보다 더 오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높은 소득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택배기사의 많은 편견과 무시를 견디는 것도 들어가 있죠. 흔히 공부를 못해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난하니까 몸쓰는 일을 한다. 라는 편견이 있죠. 솔직히 저 10대일 때 공부 엄청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고등학교에서 입학을 하고 내신 성적도 상등급 정도였고 대학교에서는 과타까지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가난했지만 군대 전역 후에는 저희 집은 중산층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았고 물건을 살 때 확실히 비싸졌지만 솔직히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근데 택배기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웃기죠. 택배기사라는 직업은 좋은 직업입니다. 도전해보고 싶으면 도전하십시오. 근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우리 현직 5년차 우리 롯데택배 기사분인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적으셨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택배기사라는 직업을 쉽게 보면 쉽게 볼 수도 있고 어렵게 보면 어렵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렵게 보는 게 맞죠. 일부러 이런 말 있어요.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그럼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데 후자의 성격이 강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급이 많으면 많고 적든 적은데 적습니다. 적은 월급이에요. 이 직업이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다. 어려운 직업이에요. 예, 어렵단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쉽단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택배기사가 체력이 좋다 이거는요. 운동신경이 좋은 거랑 다른 거야. 운동신경이 좋은 거. 예. 보통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체력을 운동신경과 이제 똑같이 생각해서 비교한다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노동 운동은요. 운동신경하고는 좀 별개예요. 택배리 인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없어도 이 택배 바닥이 오래 살아남은 사람도 많아요. 뭐 내가 공놀이 같은 거 별로 안 해봤고 헬스 같은 거 3대 안 쳐봤고
운동 이제 선수로 한번 뛰어본 적 없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바닥에 훨씬 더 많이 생겨져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무조건 덩치가 크다고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덩치가 크다고. 왜 덩치 크면 내가 봤을 때 이 불리해. 하드웨어 너무 이제 운동선수처럼 막 키 크고 막 떡대 좋으면 더 불리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게 유산소가 엄청 많이 소요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덩치 크면 그만큼 유산소 버티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중요해. 버티는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버티는 체력. 버티고 회복하는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노동력 극한을 써가지고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파이어이그님 감사합니다.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일을 적당히 하면서 체력 소모가 덜 되는 사람들. 덜 되면서 회복했을 경우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사람들. 그러니까 헬스는 내가 봐도 더 불리해. 왜냐하면 헬스 분들은 항상 짧은 시간에 극한으로 운동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거죠. 펌핑을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무게를 많이 치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극한의 어떤 운동을 해서 근육을 발달시키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안에 쳐내는 건 자신 있겠지. 근데 이 일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만성으로 하루 왼종일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 빨리 지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빨리 지치면. 아, 유도 레슬링도 도움 안 돼요. 이게 스포츠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런 분들이 더 빨리 가. 그러니까 뭐, 나 유도 했다. 나 레슬링 했다. 나 헬스 했다. 나 격투기 좀 했다. 추노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 그래도 밖에서 좀, 몸 좀 굴리고 온 사람들은 좀 낫겠지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오히려 있잖아. 약간 그런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해. 독하게 들어오는 사람들. 예. 그런 거야 뭐냐 하면, 이게 있잖아요. 택배 일을 오래 한 사람도 매일같이 힘들어요. 택배님 안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힘들어. 매일같이 빡세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순수하게. 근력을 갉아먹는 일이야. 근데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몸에서 버틸 수가 있냐. 그리고 일 끝나고 잤을 경우에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하냐. 몸이 덜 뻐근하냐. 이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택배기사분들 전부 다 웬만한 사람 다 족저근막 다 가지고 있어요. 족저근막염이라고. 족저근막염 그리고 손목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런 거죠. 내가 요령을 좀 해가지고 스킬이 좀 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예. 네. 근데 발바닥 아프고 무릎 결리고 허리 뻐근하고 손목 아픈 거는 이건 변함이 없어. 그냥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신 분들 그런 거야.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하니까.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을 해놨는데, 초기 비용 들어갑니다.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를 주는 게 아닙니다. 쿠팡 말고는 차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쿠팡을 뺀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차를 사야 됩니다. 보통 탑차가 새 차로 사면 3천만원 들 거예요. 중고로 사면 2천만원 초중반대. 예. 근데 문제가 지금 국토부에서 전기자실에 넣어보면서, 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르신 분도 많아요, 아직까지도. 택배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뭐냐 하면, 영업용 넘버 있죠. 영업용 넘버 이거 노란색 번호판 돈 주고 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인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 그냥 택배 기사 들어오면 달아줍니다. 그냥 달아줘요. 노란색. 예. 근데 문제가 그거지.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차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 알겠는데,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차 사가지고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 비싸잖아요. 전기차 포토가 얼마 하죠? 한번 찾아볼까? 전기차 포터가 그렇게 많이 안 비싸네요.
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비싸네. 이게, 실차는 비싸요. 실차는 4천만원 초중반대입니다. 근데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 중반대에 살 수 있네. 2천만원 중후반대. 보조금을 지원해주네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지. 전기차 타면, 내가 봤을 때는 차가 그렇게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일반 트럭은 4천만원 초중반이고, 여기서 이제, 탑차, 예. 탑차는 4천 후반대네요. 4천만원 후반대, 현재 나와 있는 게. 예. 4,700만원입니다. 올해 기준. 여기서 보조금 서울 기준으로 2천만원 받으면 2,700만원. 얼추 비슷하네요. 얼추 비슷한데, 이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런 거지. 일을 하면서, 그럼 택배 물류창고에 전기 충전소 많이 만들어야겠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택배 기사들이 전기 충전 안 됐으면 일을 못 가잖아요. 무조건 만들어야겠네, 이제. 예, 무조건 만들어야겠네요. 아, 근데,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는 게, 기름값이 안 되잖아요. 이게 택배 기사들이 또 고충 중에 하나가 기름값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가둬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비가 안 나오거든요. 예. 하루 왼쪽 운전하는 것도 있고, 전기 틀어 사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차가 고장나고 이제 파손되고 하면 이 고치는 비용. 이 전기차가 또 웃긴 게 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전기차는 또 중고가 없어, 이게. 문제가 그거네. 전기차를 만약에 주문을 걸어도 바로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중에 좀 전기차 몇 대 없거든요. 일반 세단 전기차를 찾기 힘들잖아. 많이 없잖아요. 기껏해 아이오닉 도라는 게 단데 포터는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간혹가다 한 대씩 있어요. 그 파란색 번호판.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주문한다고 쳐. 중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전기차는. 전기차 중고 없거든요. 중고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일반 차도 매물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그럼 포터는 중고 못 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주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하는데 요즘 전기차 배터리 이슈랑 이제 반도체 이슈 있으니까 1년 넘게 걸릴 거 아니에요. 당장 이게 문제네. 차를 언제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이거 좀 문제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 차를 내가 받지 못하면 일을 못하는 거죠. 만약 전기차 실을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전기차 주문하는데 1년 넘게 걸려. 그럼 1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그런 택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거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쿠팡맨도 좀 그런 게 뭐냐면 요즘에 쿠팡맨 자리를 잘 안 줘요. 우리 빠이어기님도 아시겠지만 쿠팡이 좀 야가는 게 뭐냐면 쿠팡이 약간 희망 건물을 준다고 해야 되나? 단기 계약직으로만 많이 돌립니다. 단기 계약직으로만. 계약직 직원으로만 계속 쓰고 정직원 자리 아예 안 줘요. 그 옛날부터 그랬죠. 쿠팡맨 자리를 잘 안 줘요, 이게. 이게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은 거의 정직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제 계약직이죠. 킹약직. 네. 쿠팡맨 또 뭐 옛날처럼 뭐 자리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기다려야 되죠, 이거 하면서 자리 날 때까지. 근데 자리가 날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쿠팡도 적자라 가지고. 그러면 쿠팡은 빼야 돼, 이거 사실상. 예. 네. 자, 여기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게, 자, 워라밸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워라밸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게 돈을 벌거나, 남들보다 더 빨리 배송을 해서 18시즌에 모든 배송을 마치면 A분께서 원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내용이 빠졌는데, 뭐냐 하면, 이거는 모든 택배 기사한테 해당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네. 일단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걸 하겠다 하면 굉장히 욕심입니다. 일단 처음 지금 이제 택배 기사로 들어온 사람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이걸 왜 뺐습니까, 택배님? 본인도 그랬잖아요. 저분도 있잖아요. 처음 택배 들어왔을 때 새벽에 집에 들어가, 새벽에.
차에 잔 적도 있잖아요. 왜 이거 뺐냐고요. 어? 여기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 이게 부연 설명이 빠졌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택배 기사가 다 재수 좋으면 나 18시절에 끝난 자리 있다는 거네. 그럼 찾아보면 들어갈 수 있겠네 이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는 없잖아 이게. 그 자리는 없잖아. 여러분 CJ도 있잖아요. CJ도 기사로 있잖아. 들어가면 섹터 같은 거 적응 못하면 11시 12시 집에 가요 여러분. 좀 적응되고 익숙해지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런 거야. 택배 기사 중에 물량을 이제 적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이제 섹터를 받아가지고 정말 이빨리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짬밥이 7년 8년이야.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짬밥이 7년 8년이라니까. 택배 짬밥이 어지간히 높은 사람이래요. 내공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돌고 돌고 해가지고 인맥으로 이렇게 돌고 돌고 해서 좋은 자리 물려받은 거야. 처음부터 누가 좋은 자리입니까? 좋은 자리 정해져 있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좋은 자리인 사람들은 퇴사를 안 하잖아요. 안 그만두잖아. 항상 그만두는 자리 어딥니까? 물량 많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안 좋고 엘베 없고 언덕 많고 빌라 많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진상도 많고. 자, 그리고 CJ 택배나 쿠팡 지익기사 들어가 좋은 지역을 배정하다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월급값 지기. 이것도 봐봐. 여기 또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안 된다.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온 사람들 해당 안 돼. 처음 온 사람들은. 그리고 CJ는 못 들어갑니다. 예, 인맥이나 자리 없으면 못 들어가요. CJ는 대기자가 넘칩니다. 우리 왜냐하면 물 건너 택배인데 CJ 들어가고 싶거든요. 저분도 잔인하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고 싶거든. 힐소토가 무슨 맛인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거든요. 까대기 그만하고 싶거든요. 힐소토 매력에 빠지면 내가 봤을 때 못 나올 것 같아. 힐소토가 막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슉슉슉슉슉 하면 지긋지긋한 그 까대기 해방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힐소트 되는 또 CJ 같은 게 힐소트 되면 좋은 건 뭐냐 하면 전부 다 일찍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그 파트 나눠가지고 누구는 이제 힐소트 가가지고 힐소트 있다고 까대기는 안 하는 게 아닌데 힐소트가 있으면 좋은 게 걔네들이 그러니까 2차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정확하게 그 라벨이 있잖아요. 그 바코드 딱 읽어가지고 방향을 촥촥촥촥 정확하게 딱 해줘요. 그럼 사람이 또 다시 재확인하고 막 이렇게 재차 분리하고 이런 작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조를 정해가지고 나눠서 하잖아 이게. 부럽죠 사실. 대표님. 그래서 이제 힐소터 작업 안 하는 사람은 늦게 출근해요. 한 10시에 출근해. 부럽잖아. CJ는요, 포기하셔야 돼, 지금. 대기자가 얼만데, 지금. CJ는 그러면 떡입니다. 쿠팡도 지익기사,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한진, 롯데, 이런 쪽이죠. 예. 근데 한진, 롯데도 생각해봐. 한진 롯데도 이제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 좋은 자리도 이제 자기들이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로제이나 뭐 한진 아니면 로제이나 경동택배. 근데 경동택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택배 회사마다 물건 받는 종류가 다르잖아요. 로젠하고 이제 경동은요. 빡십니다. 한진 롯데보다 더 힘든 것이 로젠 경동. 왜냐면 거기는 기계도 뭐도 다 받아요. 시킬 수 있는 건 다 받습니다. 약품도 받습니다. 예. 보통 공장에서 많이 시킵니다. 경동택배는요. 예. 자,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잘 얘기하셨지만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회사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이분 얘기한 게 또 모든 지역에 다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얘기했지만 택배기사 좋은 직업이에요. 네, 진짜 좋은 직업이야. 이런 불경기에 이렇게 한만큼 돈을 벌고 그리고 뭐 고용분한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 잘려서 그만두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은 뭐냐 하면 힘들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 버티니까. 그래서 내가 체력 관리만 잘하고 건강만 잘 유지한다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택배 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이 택배를 안 시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느냐, 잘 버틸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일단 확실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택배 일을 이제 평생 직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해도 괜찮은데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고, 그리고 택배기도 그렇잖아요. 바로 시작부터 택배기사 들어온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지입기사는 아니면 택배 조수로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면서 이 얘기 들어가면서 좀 몸에 익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창고 가서 까대기 작업도 해보고, 처음부터 나는 택배기사 하러 들어와서 계속 그런 작업 안 해보고 그냥 바로 택배 차 사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내가 봤을 때 후회할 것 같아. 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지입기사는 아니면 택배 조수, 아니 물류창고 가서 까대기 작업하면서 이 택배 로테이션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정도 근무면 좀 힘들긴 하지만 내가 버틸만 하구나. 예. 예, 그렇게 좀 하면서 좀 기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탁 떼고 한 번에 뛰어드는 것보다. 예. 아무튼 뭐 택배기사 이제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 건너 택배님, 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